동생들 안녕, 영경이야. 한국사 10미닛 조선 전기의 역사서와 조선 전기의 편찬서 한꺼번에 볼게. 자, 여기에 기출 포인트는 요 실록에 대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이 의궤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고, 그리고 15세기 역사서에서는 이 동국 통감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 그리고 고려사도 상당히 중요한 편이지.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조선전기의 편찬 사업에서는 이 지도들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동국 여지승남, 뭐 그 정도가 되겠어. 그리고 요 삼강행실도, 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법전이야. 법전에 특히 요 경국대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전들 하나씩 다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어. 자, 이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자, 조선왕조 실록이야. 자,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를 자,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인정이 되었다 볼 수 있겠어.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하는 방식이었고 편년체 방식이었지. 개수 불가였지만 예외도 있었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초와 시정기에 대한 이해야. 왕 앞에서 기록한 그 속기록, 사관이 기록한 그 내용이 사초가 되겠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사초와 더불어서 각종 행정문서를 종합하는 것을 시정기라고 해. 자, 특히 이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발행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왕이 죽게 되면 임시기구 춘추관 산하에 실록청이 설치가 돼. 그 실록청에서 초초 수집하고 중초 수정하고 정초 완성하는 거야. 누락한 것은 다 물로 씻어서 없애버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초본을 4대 사고에 보관하는데 그 4대 사고가 바로 춘추관, 전주, 충주, 성주 이 4대 사고는 꼭 암기해 주길 바래. 자, 외란 때에 다 불탔지만 전주 사고가 살아남았고 5대 사고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실록은 당시 춘추 필법, 그래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었지. 춘추 필법에 따라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런데 실록은 왕이 못 보잖아. 그런데 이제 왕이 볼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 치적들을 소개해 놓은 것을 국조보감이라 그래. 근데 국조보감은 실록에 포함하진 않아. 바로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지.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의궤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의궤는 왕실의 주요 행사, 혼례와 장례 아주 중요한 행사를 그림과 수치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강화도 외규장각도서 의궤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의궤를 프랑스가 병인 양육 때 약탈해 갖고 2011년에 반환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자. 화성 만드는 과정은 화성성역 의궤에다 기록해놨고 의궤는 조선 초부터 발행한 건 맞는데 조선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맞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외란 이전 건 다 불탔기 때문에 17세기 이후 것만 현재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의궤는 조선 초부터 만든 건 맞는데 17세기 이후 것이 현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 그리고 승정원 일기. 자, 승정원의 관리였던 주서가 승정원과 관련된 이 아주 굉장히 많은 문서들, 왕명 출납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을 다 수집한 거야. 자, 단일사로서 세계 최대 분량을 자랑하는 건데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로 조선 초부터 발행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17세기 이후의 것. 그렇게 기억하고, 잠깐만, 의궤의 그 종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데 가래 도가무게가 있지. 혼례와 관련된 의궤가 되겠고, 그리고 국장도가 무게가 있었어. 이거는 장례와 관련된 의궤가 되겠고, 그리고 책례도가 무게, 자, 책봉과 관련된 의궤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성록, 하루를 반성하는 왕의 일기를 정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순종 때까지, 그리고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 위에 있는 내용들, 실록,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동의보감 다
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알겠지? 자, 이렇게 했고,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 자, 15세기 때에 바로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계승한 고려국사가 나와. 정도전이 작성했던 것이었고, 바로 고려의 왕을 왕으로 표기했어. 자, 이 왕으로 표기했다는 것, 고려의 왕의 조종의 표기를 하지 않고 왕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재상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던 고려국사, 그리고 권근의 동국사략은 이 동국이 바로 우리 단군부터 시작된 우리 삼국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고려국사 이후에 삼국을 소개하는 동국사략, 자, 권근이 썼어. 권근은 왕의 입장을 더 강화시키는 인물이었지. 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왕권 강화의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세종대왕이 바로 이 고려국사 보고 깜짝 놀랐지. 고려왕을 왕으로 표기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의 왕명으로 다시 고려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고려의 왕을 조종으로 올렸다 볼 수 있겠어. 자, 문종 때 완성되었던 고려사 기전체 방식이었고, 세가 열전의 형태로 이 고려사가 쓰여졌다. 우왕과 창왕, 고려 말대 왕인데 그들은 신우, 신창이라고 하여서 세가에다 집어넣지 않고 열전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야. 요 내용이 좀 고려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 고려사 편찬된 다음에 고려사 전료가 나왔어. 김종서가 주도했던 문종 때 완성되었던 고려사 저료, 신권이 반영되었고 제도 관료제가 많이 반영되었던 편년체 역사서지. 고려사 전료, 전료는 편년체 방식이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이야. 서거정이 주도했던 동국통감,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동국통감은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해서 고려 말까지의 통사라 볼 수 있겠어.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최초의 통사, 편년체 방식 되겠지. 훈구와 사림의 입장이 다 반영되었고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균등하게 바라봤던 삼국 균적의 시각도 확인해두자. 동국통감은 당시 어떻게 이 목차를 나누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특히 외기가 단군부터 사만까지에 대한 내용이야. 삼국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기는 통일신라, 고려기는 고려를 다뤘다 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런데 동국세년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국세년가. 자, 이 책은 이 노래야, 노래. 세종대왕 때 왕명으로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서술한 게 바로 동국세년가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했고 16세기 때에는 율곡 이이가 썼던 기자실기, 왕도 정치의 뿌리가 기자라고 얘기했었고, 조나주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지. 박상의 동국사략, 16세기는 사림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사림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던 책으로서 동국통감을 많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 당연히 이 사림파의 시조라 볼 수 있는 온건파 사대부, 바로 정몽주 길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고조선과 고구려를 한반도로 비정했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런데 16세기 때 이렇게 조나주의적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군과 고구려 역사를 강조했던 표제 음주 동국사략이라는 것도 16세기 때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자,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은 기자를 계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했던 동사참요가 있었어. 이것도 기자를 강조한 책이 되겠네. 동사참요. 자, 이렇게 다뤄봤고, 바로 이어서 조선 전기의 편찬 사업 보도록 하자고. 자,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굉장히 중요해.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 만들어졌어. 태종 때. 자, 중화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자, 유럽,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 묘사했는데, 자, 중국을 가운데로 봤다라는 것, 바로 중화 사상이 반영됐다라는 것이지. 자,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또는 이슬람 지도학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현재 일본에 가 있어. 자, 태종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지.
세종대왕 때는 전국지도 팔도도가 있어. 근데 팔도도는 세종대왕 때도 있고 태종 때도 있어. 태종 때도. 태종 때 팔도도, 세종 때 팔도도. 자, 그리고 이제 동국지도는 세조가 인지 규형을 활용해서 만든 실측지도야. 동국지도는 실측지도. 이 동국지도는 조선후기 때 또 나오니까 이름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걸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 자, 신찬 팔도지리지가 이제 점차 팔도지리지로 발전하게 되는데 요 팔도지리지와 동문선을 합쳐놓은 게 성종 때 완성되었던 동국여지순남이 되겠어. 자, 이 동국여지순남 바로 인문지리서의 완성으로 볼 수 있겠어. 동국여지순남 인문지리서의 완성. 자, 그리고 이제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일본 여행기라 볼 수 있겠어. 자,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 다녀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기를 썼는데 그 여행기 이름이 해동제국기였다. 자, 해동제국기도 기출로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주고. 자, 16세기 때는 현존하는 만주와 대마도까지 표기하는 조선 방역지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천하도는 중화사상 반영하고 있고, 신증 동국여지순남은 한반도 중심의 역사 인식으로 기억하면 좋겠어. 자, 이렇게 봤고 위의 지도 A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지. 그 다음에 B 자, 조선 방역지도라 볼 수 있겠어. 그치? 자, 이렇게 확인했고, 자, 윤리의례서에서는 삼강예실도 많이들 봤었지. 자, 효자 충신 연려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지. 바로 세종대왕 때에 편찬되었고, 자, 효행록은 세종대왕 때, 그리고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부무와 장유에 대한 내용 이륜행실도라고 해서 중종 때 편찬이 되었어. 자, 동몽수지 중종 때 어린이 예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종 때 동몽선습도 좀 살짝 알았으면 좋겠어. 동몽선습. 박세무라는 사람이 자, 이 동몽선습을 저술했는데 바로 삼강오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개했던 책이야.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야. 동몽수지와 동몽선습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 이 동이 동요할 때의 동이야. 동요할 때의 동.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법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정도전이 만들었던 사참법전이 있었고, 자, 최초의 관참법전은 경제육전이었어. 조준이 만들었지. 아, 정도전이 만들었던 법전 또 경제문감도 있어. 자, 근데 경제육전이 최초의 관참법전으로 꼭 기억하자. 성종 때 유교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고 육전으로 완성되었지. 그래서 유교적 통치질서와 문물제도를 일단락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 어느 왕 때? 성종 때. 자, 그리고 이제 조선후기 때, 자, 영조 때에 만들어진 속대전, 경국대전에 대한 속편이라 볼 수 있겠고, 정조 때에는 대전 통편이 만들어졌어. 대전 통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원, 속, 증. 원은 경국대전에 대한 내용, 속은 속대전에 대한 내용, 증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흥선대군이 집권했을 때 대전 회통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자,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